감동을 주는 토론을 해보자.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하면서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후에 있는 이야기시 토론장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 제1발제자 준비되었나요? 이 대상도서 소비를 그만두다. 소비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디드로의 딜레마를 보면 디드로는 자, 뽑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리 오세요. 뽑아서.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러나 이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길고 따라서 이거는 요즘 사회가 중요시하는 건강에 가장 좋은 점이 된 건 확실합니다. 우선 국가적 이미지 손상과 가격 경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리되는 비용이 316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쌀이라는 주제가 조금 생소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찾는 게 힘들었고요. 책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따로 논문을 찾아보는 걸 좀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쌀은 통일신라 때부터 한국인의 주식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식이 될 수 있는 쌀은 충분히 미래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을 함양시켜줍니다. 또한 수질 정화, 대기 정화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교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체 구호도 외치는 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일단 국가 경쟁력이란 주어진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한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 비교 우위론에 의하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것은 그 국가 안에서 가장 특화해서 비교 우위를 지닐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WTO의 회원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자국 중심주의적인 식량 확보가 아닌 WTO의 규약을 지키고 따르겠다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 아닙니까?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우방국인데 과연 이게 적대국이고 군사적 요소로 일어나는 문제인지 전 궁금합니다. 중학교 때 여기 대회 나가본 적이 있어서 그때 되게 우물쭈물하면서 아쉬웠던 기억이 남아서 되게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요. 그 토론이 끝나고 피드백 시간 때 승패를 떠나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 많이 읽고 뉴스도 찾아보면서 열심히 했어요. 본선 통과하고 학교에서 되게 많이 막 응원해 주시고 교장 선생님이 막 직접 책도 사줘 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화이팅!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책 없이 GMO 작물 생산을 금지한다면 세계 곡물 가격 급상승과 시장 가격의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GMO 곡물시장에서 GMO 제품을 대책 없이 금지하게 된다면 혼란이 온다 하셨습니다. GMO 식품을 허용하지 않느냐 하는 자세에서 공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설립 관계를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회 이제 이렇게 전국적인 토론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해 봤는데 이러한 대회에 참가해서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겨뤄본 자체가 매우 즐겁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토론 대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서로의 팀워크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의 실력을 한 번 더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GMO 개발이 현재부터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여러 큰 문제들에 도움이 될 텐데 단순히 몇 가지 확실하지도 않은 걱정들로 인해서 이러한 GMO의 개발이 지체되어야 할까요? 현재 몬산토 사가 이미 미국과 여러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다른 소규모 종사자들을 인수하며 독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혁명 105페이지에 따르면 식물에 라운드업을 뿌리면 영양 공급이 중단되고 병영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 먼저 이렇게 본선에 와서 8강까지 진출하게 될 줄 몰랐는데 진출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이렇게 이번 토론에서 많은 거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쌀은 미래 국가 경쟁력이다입니다. 예,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제1발제자 추현호입니다. 저희 측 주장은 쌀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장의 이유로 첫째,
쌀, 즉 식량 자원은 국가 경쟁력의 밑바탕이 됩니다. 식량 자원을 통한 안정적인 국민 생활을 통해 국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쌀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삶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식량 자원의 희소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원의 희소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멜서스의 인구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인구론은 인구 증가에 의하여 식량이 부족해진다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국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반대측에서 3분간 교차 질의 및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비축된 쌀을 순환시키기 위해 쌀 수출을 금지하였는데 이것은 사재기 현상만 일어나고 전 지구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제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명시된 국가 경쟁력의 의미는 국가 내에서 있는 가치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도 국가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식량 주권에만 그 국가 경쟁력을 가지게 한다고 국한시켜 버리면은 최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지 그에 대해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그것이 식량 자원이 되고 왜 그것이 꼭 쌀이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쌀이 아니더라도 밀과 옥수수 등 여러 GMO 작물, 즉 우리가 이 주제에서도 토론을 했듯이 GMO 작물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의 식량 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식량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반대측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반대측 제2발제자께서 그것이 이제 쌀이라는 것이 또 식량 자원이라는 것이 국가 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자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쌀이란 각 국가의 주식 곡물로서 식량 자원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량 자원이라는 것이 물론 식량을 가지고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만 그 식량 자원을 가지고 국가 내적으로 토대를 맞추고 또 다른 경쟁 요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면 기둥과 주춧돌이 단단한 집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왜 굳이 쌀이어야 하냐, 그리고 동남아의 쌀 문화권에 쌀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의 정의를 한 번 더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쌀이란 그 특정한 곡물로서의 쌀이 아니라 식량 자원, 각국의 주식 곡물, 뭐 쌀이나 밀, 콩, 옥수수를 모두 포함한 식량 자원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임을 다시 한 번 더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 반론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반대팀 첫 번째 토론자가 3분간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고등학교 반대측 제1발제자를 맡게 된 이강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측의 주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는 재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측이 말하는 쌀이란 구시대적인 국가 경쟁력이며 타 경제 품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인데요. 또한 국가 경쟁력이란 국가의 공공, 민간 부분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의 주장은 쌀은 미래 국가 경쟁력이 아니다라는 것이며 그에 대한 이유로 첫째, 쌀은 타 곡물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은 선진국 소비자들의 기호식품을 생산하며 공정무역을 통해 직접적인 수입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서는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기호 작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거로 둘째, 다국적 기업을 비롯하여 각 동남아 국가들은 쌀을 자국의 주력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의 우리나라의 쌀 수출은 이제 이런 가치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장 1로 둘째,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첫째,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책 메모에서 2015년 3월 말 기준 강원도 쌀 재고량은 6만 톤에 달하여 전년도 대비 3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40년 동안 절반 넘게 감소하여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근거로 둘째, 대상도서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 25페이지를 참조하면 세계 각국은 국내에 비축된 쌀을 내수 시장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이러한 사재기 현상만 불러올 뿐이지 전체적인 국가의 쌀 소비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업 용수와 농토를 비롯한 전 지구적 자원이 낭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측 근거 주장의 이유로 세 번째, 현 시대와 미래의 시대의 국가 경쟁력에 곡물과 쌀은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와 미래의 시대상은 정부와 시대로서
이러한 정보 관련 부문이 우리나라의 강점이자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쌀 하나를 가지고 국가 경쟁력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대표님 GMO 정말 많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해준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맙습니다.